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 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 대통령론. 부제목은 노무현 대 이준석, 박근혜 대 이준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초창기인 1월 7일자로 올린 구의원 거저먹기, 국회의원 날로먹기 편 말미에 다음 편 예고하기를 이준석 대통령론과 이재명 윤석열 찍어야 하는 이유 등 이렇게 두 편을 올리겠노라고 예고만 해놓고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담길 주요 내용들은 다른 동영상 여러 편에 나누어서 담긴 했습니다만 주제를 이준석으로 집중하여 한 번 더 다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사무실에서 지인과 함께 TV를 보다가 채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지인 둘 다 함께 좋아하는 어느 출연자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불쑥 다른 데로 돌리라고 퉁명스럽게 요구했습니다. 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계속 보고 싶었을 것이고 저도 좋아하는 출연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의 급작스러운 변심에 지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아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라는 이유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했고 긴 얘기를 빠른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 톤도 높아졌고 실제로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치 화난 것처럼, 실제로는 지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지인으로서는 마치 자신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미안해하면서 순순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았을 일인데 지인으로서는 무안함 혹은 미안함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는지 한마디를 더 던진 것이 결국 이 동영상을 만들기까지 한 발단이 된 셈이네요. 그 지인이 던진 말은 불쑥 이준석을 칭찬하고 나서면서 걔가 대통령 되겠지? 나중에라도 걔는 꼭 되고 말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조금 전 채널을 돌리라는 이유보다도 훨씬 더 긴 설명이 필요했고 그 설명을 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터라 나중에 제 홈페이지에 글로 올릴 테니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자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글로도 올리지 못했지만 그 글에 담길 내용들은 다른 동영상에 나누어서 담았기는 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첫날 1월 1일자로 올린 원수의 자식 대통령 시켜라 고작 대통령 주제에 감히 였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도 사실은 새로 쓴 얘기가 아니라 3년 전에 올린 길을 퍼다가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으로서는 좋아하고 응원하는 유명인 혹은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며 덕담이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그 반대로 원수의 자식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방법론으로서 악담에 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걸 지인은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5월 26일자로 올린 노무현 정신 명박상득 계승하라 편에서도 언급한 대로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국민인 나는 2.5류와 더불어 다른 동영상에서 두어 차례 언급했던 보리쌀 서말만 있다면 정치 쪽은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영역
정치인들은 보리쌀 서말 정도의 자존심조차도 팽개치고 팔아먹는 딱한 사람들, 행정관료는 되는 일도 없는 헛일만 하는 사람들, 정치인은 해서는 안 될지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준석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난 최고의 덕담은 7일 중 하루를 쉬는 안식일과 같이 7년쯤마다 한 해를 쉬는 안식년처럼 정치의 휴식기간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지인에게 말하면서 그때 상황이 당 대표로서 두 번째 잠적으로 막 시끄러울 때였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도토리 키재기일 테니 울고플 때 뺨 만든 셈 치고 그걸 핑계 삼아서 이 현실 정치에서 한 발 빼고 쉬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지인과의 대화는 마무리했습니다. 이준석, 저는 이준석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준석은 유익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이웃 정도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유익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과거랑 좀 달라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일단 이준석의 장점을 꼽아본다면 배움과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인으로서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의 말에서 많이 공감을 했고 배웠다는 점에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어느 방송 진행자가 토론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없다라고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뛰어난 논리력을 갖춘 데다가 자기 주제와 분수도 명확하게 파악하는 젊은 친구라는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토론은 어떤 상대와 승부를 겨뤄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논리력, 설득력을 발휘하여 드러내고 전달하는 능력 면에서 그 나름대로 최고 수준급이라는 점에서 라이벌이 없다라고 해도 될 만한 역량을 가진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당선 가능성보다는 젊은 청년들에게 국가 경영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의 동기부여 효과가 무척 크리라는 기대를 갖고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현실 정치판 판도에는 문외한이었던 저로서는 당선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노무현 당선 때가 떠올랐습니다. 고졸 출신 대통령으로서 당시 젊은이들에게 도전 정신의 동기부여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경우는 국가 경영자로서는 영호남의 동서 갈등보다 훨씬 폐해가 큰 보수와 진보 이념 갈등의 원조 역할로 끼친 해악과 더불어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어처구니 없고 나약하고 비굴한 선택으로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준석은 노무현의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훨씬 큰 청년 지도자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랬던 이준석에 대하여 제가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듯이 변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여튼 그에 대한 평가와 믿음, 기대가 상당히 꺾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거 완료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15 총선 때 저는 총선에 사실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히 사전선거일에 투표장 근처를 갔다가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줄을 쭉 서 있는 걸 보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냥 얼떨결에 그 줄을 섰다가 저 4.15 총선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부정선거 정황을 2가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내가 본 게 맞다면 이게 나 혼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해서 이게 공론화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끙끙거리다가 혹시나 하면서 유튜브를 들러봤습니다. 그 전까지 한 2년 동안은 유튜브를 보지를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4.15 총선에서 이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하고선 어떻게 뭐 해볼 혼자서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를 들러봤는데 몇몇 곳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들은 저보다도 훨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선 저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거 뭐 이 정도 증거라면 이거 부정선거 세력 니들은 이준석에게 다 죽었다네. 이준석이 가진 이해력과 논리력이라면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것은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일 것이며, 이것을 발판으로 이준석의 선한 영향력과 국가 경영 능력도 한층 더 돋보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준석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반대 의견이었으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장점과 무기는 지식과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해력, 설득력을 발휘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면에서 이준석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들이 무척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걱정하며 외치는 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 욕심이나 사적인 욕심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분들이 가진 역량과 애국심을 오히려 이준석이 배우고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준석이 현실 정치판에서 그동안 묻은 떼꾸정물을 씻어내고 악취를 제거할 때까지 아마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 눈이 흐려지고 판단력과 이해력이 조금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 이준석이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돌이켜보는 안식년의 기회를 갖기를 권유하고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